혹시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간병비는 어떡하지?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간병비,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간병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지금도 신청 가능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혜택 받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친한 친구의 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하루 11만 원, 한 달 총 330만 원, 하루만 늦어도 상태가 악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지자체에서 간병비 지원이 된다는 것, 진작 알았더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덜 힘들었을 텐데, 백쌤 본인의 어머님도 골절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부르기엔 비용이 너무 커 직접 병원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거의 한 달을 지치고 피곤하게 버텼던 시간들. 그때도 몰랐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 정보의 유무가 삶의 질을 극명하게 바꾸는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건 간병비 지원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경증은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지원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 요양시설 이용,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차상위 계층도 70에서 90% 가까이 감면됩니다. 이건 그냥 간병인이 아니라 공단에서 파견하는 전문 요양사입니다. 일일 기준 35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등급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족 간병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지자체 간병비 지원입니다. 각 시군구 복지과에서 예산에 따라 직접 운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하루 5만 원 30일, 입원 기초수급자 대상, 인천 부평구 최대 60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까지 포함, 대전 동구 하루 4만 원, 장기요양 등급, 입원 시 지원,
경기도 안산 기초수급자 일부 지원. 이처럼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대상도 신청 조건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자체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주소지 관할 복지과로 연락해야 합니다. 1단계 전화 문의 복지과나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간병비 지원 여부 확인. 2단계 방문 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서류를 지참해 방문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입원 확인서, 진단서, 간병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입원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음. 입금 내역, 간병 시간 등 정확한 증빙이 필수. 중복 지원 불가. 장기 요양보험과 중복 안됨. 소급, 지급 불가. 무조건 사전 신청 필수.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박순자 어르신.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30일 넘게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지원이 있다고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뒤늦게 복지과와 연결돼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퇴사했고 가족의 경제는 무너진 후였습니다. 이제는 먼저 알아보고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도 없고 지자체도 지원이 없다면 그럴 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위기 상황 증빙이 되면 지자체에서 단기 간병비까지 지급합니다. 실제로 농촌에 사는 70대 아버님이 농기계 사고로 입원하셨는데 읍사무소에 문의 후 간병비 일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당장 경제 위기, 이걸 인정받는 게 핵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상담부터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가족이 간병하면 지원 못 받나요? 일부 지자체는 가족 간병도 인정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 실질적 간병 증빙, 계약서 형식 제출 등 조건이 붙습니다. 질문입니다. 민간 간병인 써도 되나요? 정부 인증 간병인이나 정식적인 간병 계약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입니다. 실손보험과 병행되나요? 실손보험은 간병비 보장 X입니다. 중복되지 않으니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선 간병비를 어떻게 지원할까요? 일본 개호보험 제도.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매겨 지자체와 국가가 간병비 일부 부담합니다. 방문 요양, 시설 간병 등 필요 서비스에 따라 등급별 지원을 받습니다. 독일 간병보험 제도. 독일은 간병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족이 돌봐도 전문 간병인이 와도 국가에서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재택 돌봄과 시설 돌봄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이 간병하면 가족 수당도 지급됩니다. 핀란드 지역 복지소 간병 시스템. 핀란드는 지방 복지소에서 직접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환자가 요청하면 간병인이 오고,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합니다. 해외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제적이고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죠.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입원 전후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입원 확인서, 진단서, 간병 계약서 필수. 간병비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남기기. 현금은 증빙이 안 됩니다. 복지과에 전화 먼저 하세요. 무작정 가면 헛걸음 할 수 있어요. 중복 지원 여부 미리 체크. 장기 요양, 긴급 복지, 지자체 중 택일 원칙. 간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죠. 하루 종일 병실에서 보내는 그 고단함, 가족의 마음과 지갑이 동시에 고갈됩니다. 눈물도 피로도 보상받기 어렵죠. 하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국가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세요. 간병비 지원 문의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샘TV에서 꼭 필요한 복지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